포고령 보여드리겠습니다. 증거순번 432번 포고령 제시합니다. 포고령 제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이것은 제1항이고요. 모든 언론과 출판을 계엄사가 통제하며, 이거는 이제 3항입니다.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증인도 이런 포고령 제1호 내용 확인했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 불법이다 라는 얘기를 했던, 그런 걸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럼 증인은 이 계엄사령관 박안수가 발령한 포고령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그건 뭐 기본적으로 그 계엄 자체의 선포가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건 헌법을 어긴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다가 포고령에서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뭐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때 무슨 그 의사들에 대해서, 전공의에 대해서 뭐 처단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적인지 어딘지 뭐 하여튼 그런 걸 보면서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저뿐만이 아니고 거기 대기실에 있었던 사람들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이제 증인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불법에, 이미 불법인 비상계엄에 불법이 더 얹어졌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당사에서 국회로 이동하는 상황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네, 73번 질문입니다. 한동훈 당대표와 피고인, 증인을 비롯하여 당시 당사했던 의원 또는 최고위원들은 12월 3일 23시 35분경에서 36분경 당사에서 나와 국회로 출발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아마 비슷할 겁니다. 이제 피고인은 이제 중진 의원들 의견을 듣기 위해 당사에 있자고 주장하는 입장이었는데, 어떤 경위에서 피고인이 국회로 이동하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부 다 안 된다, 국회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님도 그럼 나도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다음 질문 75번 질문 드립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당사로 이동했는지 한번 그날 상황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사로 가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저희는 걸어서 가자고 했습니다. 걸어서 가는 것은 걸어서 일단 거리가 굉장히 짧은데다가 걸어서 가야지 그 기자들이나 유튜버들이 이제 그 국민의힘 지도부도 국회로 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중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이 비상계엄을 막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일부는 걸어가기로 했고, 제가 보기 추경호 원내대표님 아마 차를 타고 가신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나눠서 갔습니다. 예, 그 당사에서 국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네.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한동훈 당대표 일행과 피고인 일행이 따로 국회로 이동한 이유는 뭐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서범수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저번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제 당사에서 국회로 이동하기 전에 국회 봉쇄가 풀렸다는 네. 얘기를 이제 듣고 국회로 출발했다, 네. 이렇게 증언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서범수 그때 당시에 총장님이 국회 봉쇄가 풀렸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럼 국회 봉쇄가 풀렸다는 말이 나온 거는 어느 맥락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국회가 지금 봉쇄가 돼서 당사로 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국회로 들어갈 것이냐, 담을 넘어갈 것이냐, 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국회가 지금 문이 열렸답니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빨리 가자, 그래서 나온 거죠. 그럼 일단은 무조건 국회로 간다는 건 결정이 된 상태고, 일단 한동훈 당대표는요 결정을 한 상태고, 그렇게 어떻게 가냐를 얘기가 나오고 있을 때 국회 봉쇄가 풀렸다는 그런 소식이 들렸다는 말씀이시세요?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국회 봉쇄가 풀렸다는 얘기는 듣고 이제 출발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75번 질문 생략하겠습니다. 79번 질문입니다. 증인은 한동훈 당대표 등과 함께 국회 도서관 쪽 출입문인 도정문 쪽을 통과해서 국회 경내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국회 정문이 아닌 도정문을 통해서 국회로 출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행진해서 가고 있는데 국회 정문이 다시 봉쇄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거의 얼마 안 남겨두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게 누가 얘기했는지 아마 서범수 총장님이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 바로 뒤에 있는 이 국회 도서관으로 들어갑시다, 도서관 철문 쪽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동훈 당시대표가 앞장서서 그로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원래는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실 생각이셨어요? 예, 그렇죠. 여러 사람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국회 도서관 옆에 철문은
하나씩 회전문이거든요. 하나씩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고 국회가 만약에 정문이 열려 있으면 글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신속하게 갈 수가 있죠. 아까 이제 증인이 피고인 일행은 차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피고인 일행은 한동훈 원내대표 일행 뒤를 따라서 같이 도정문을 통해서 들어갔거든요. 이런 사실 모르고 계셨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82번 질문입니다. 이제 증인과 한동훈 당대표 일행이 국회에 출입할 당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는 상황이라 한동훈 당대표가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였고 그에 따라 경찰이 주춤주춤 뒤로 물러나 증인과 한동훈 당대표 일행이 회전문을 통해 국회로 출입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제 국회가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나요? 도정문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는 상황이 국회를 무슨 봉쇄한 의미인가요? 거잖아요. 예. 불법적인 행위를 한 거죠, 뭐. 그럼 바로 도정문에서도 경찰이 모든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에 대해서 출입을 허용하고 있었던 시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막 그 섞여져 있는데 완전히 봉쇄됐다. 다시 열렸다. 그다음에 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출입을 허용해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출입증을 보여주면 다시 들여보내준다. 아니다. 이제 그것도 다 봉쇄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떠돌아다녀서 뭐가 진짜인지 뭐가 거짓말인지 알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저희는 어쨌든 국회로 가야 된다는 생각에 의해서 나갔던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한 10분 정도 걸어서 10분도 안 걸릴 겁니다. 아마 8분 9분 정도 걸어서 그쪽으로 걸어가다가 정문으로 가다가 다시 봉쇄됐다. 아무도 못 들어간다. 라는 얘기를 듣고 바로 뒤에 있는 철문으로 가서 회전문으로 가서 한동훈 대표가 거기 서 있던 경찰관한테 막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저 정말 이러실 겁니까? 제가 누군지 몰라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경찰관이 주춤주춤 뒤로 물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한 명씩 그 회전문을 통해서 통과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당시 그 도정문도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은 맞았네요. 네. 국회 본회의장이나 비상의원총회가 예정인 국회 예결위 회의장이 아니라 당대표실로 이동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에 당대표실로 일단 당대표니까 습관적으로 제가 경로 의존성 같아요. 그냥 당대표실로 가다가 여기 가면 안 된다. 본회의장으로 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서 2층에 있는 예결위 회의장.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거기서 의총을 하려고 했었으니까 예결위 회의장으로 갔습니다. 예결위 회의장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뭐 한 몇 분 정도도 안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안 된다. 본회의장으로 있어야 된다. 본회의장에. 라고 해서 바로 앞에 있는 예결위의장에서 본회의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85번 질문은 확인차 한번 질문 드릴게요. 그 증인 한동훈 당대표, 서범수 사무총장 등은 23시 52분경에 당대표실에서 나와서 국회 예결위원장으로 가거든요. 당대표실에 머문 시간이 한 8분 정도 됩니다. 그럼 당대표실에서 어떤 대화 나누셨어요? 저는 기억이 전혀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거기 그 앞에 서 있었나? 하여튼 그 주변에 있었을 텐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제 86번 질문, 87번 질문을 좀 이제 추격해서 좀 질문 드리면 당대표실에서 예결위 회의장으로 간 이유, 예결위 회의장에서 본회의장으로 간 이유, 각각의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약간 누가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 그리고 지금 본회의장 가야 된다. 근데 예결위의장에서 의총을 열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하여튼 예결위의장으로 갔어요. 근데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본회의장 가야 된다. 바로 앞이니까. 그런 얘기들을 또 누가 했어요. 그래서 누가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본회의장으로 들어갔죠. 예, 그 이제 추가 질문 드리면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예결위 회의장이죠. 예결위 회의장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거는 뭐 일단 표결을 하려면 안으로 들어가야 돼. 본회의장에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뭐 만약 봉쇄가 됐으니까 언제까지 의원들이 오기를 기다릴 수도 없는 거니까 일단 본회의장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무슨 뭐 일로 국회까지 군인들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 전부 다가 이거 잘못하면 체포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공포심을 갖고 있었죠. 그러면 한동훈 당대표는 이제 신속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나중에 책에서도 뭐 그런 얘기를 했던데 제가 들었던 건 그때 한동훈 대표는 오늘 저녁에 빨리 막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이거 못 막습니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럼 결국은 의원총회라는 것이 좀 당시 상황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까? 글쎄요. 의원총회라는 것은 뭐 그 의원들을 더 많이 소집을 해서 같이 이제 투표장으로 가기 위한 그런 절차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런데 그때 밤 상황이 너무나 긴급하고 급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그 의원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제 102번 질문입니다. 증거수번 1590번 국민의힘 국회의원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지시합니다. 여긴 그 단체 대화방 계엄 당시에 단체 대화방 캡처 화면인데요. 단체 대화방에는 00시 06분에서 00시 14분경 우재준 의원님이 대표님 지시사항입니다. 본회의장 와주세요. 방금 옆에서 보고 지시하셨습니다. 최대한 각자 방법을 써서라도 와주세요.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본회의장으로 모두 모이십시오. 당대표 지시입니다. 라는 메시지 전송하고요. 박정화 의원님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와야 합니다. 대표님 본회의장에 들어와 계시고 여기 모여달라고 하십니다. 라는 메시지 전송합니다. 한동훈 당대표가 우재준 의원과 박정화 의원에게 국민의힘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 국회 본회의장 소집 공지를 전파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내용은 잘 모르고요. 그때 당시에 하여튼 여러 사람한테 이거 빨리 좀 전파해서 오게 해달라라고 얘기했던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당시에는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 분들은 본회의장에 많이 안 계시고 야당 국회의원님들은 많이 계신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의힘 의원님들만 본회의장으로 많이 못 오셨을까라는 의문이 들진 않으셨어요? 그 국회가 봉쇄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못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담을 넘어서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우리도 좀 빨리 담을 넘어서 와줬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희망은 있었죠. 네. 그러면 103번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104번 질문을 확인차 다시 드리면 이제 한동훈 당대표는 계속 국민의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피고인이 당대표와 상충되는 당사 집결 공지를 한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는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거기 있었던 의원들이 그 여러 명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개헌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해제시키는 도대체 몇 명이 왔느냐, 민주당에서는 몇 명이 들어왔느냐, 뭐 이거 언제 해제시킬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12시 좀 넘어서 15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150명이 넘었는데 왜 표결을 안 하느냐, 빨리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결국은 1시쯤에 새벽 1시쯤에 표결을 했거든요. 원내대표실에 있는 이제 피고인과 원내 지도부가 왜 본회의장으로 오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진 않으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워낙 경황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일단 150명이 언제 넘느냐, 언제 표결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그냥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누가 오고 누가 안 오고 뭐 이런 것들 별로 신경 쓸 처지가 아니었고, 그쪽에서는 그 당대표 쪽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야 빨리 150명, 왜냐면 처음에 갔을 때 저희가 기억하기에 100명이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와야지 이게 150명이 넘어야 된다라고 해서 빨리 와달라고 계속 표결을 했던 것이, 그 문자 독촉을 했던 것인데, 그 누가 들어오고 누가 안 들어오고 하는 것까지 이걸 뭐 제세히 신경 써서 체킹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경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증인은 서범수 의원과 피고인이 통화한 사실 알고 계셨어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요, 거기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화를 하면 옆으로 좀 움직여서 통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어떻게 통화를 했는지를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알 수는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표결을 막으려고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최종적인 목적지는 국회 본회의장으로 생각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케이트를 쳤습니다. 거기다가 저는 그때 휴게실에 있었는데 그 문짝 철문 앞에 그 의자, 그 테이블, 긴 테이블 이런 걸 놓고 군인들이 본회의장을 아마 체포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된다라고 해서 거기다 바리케이트를 치고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네. 군인들이 국회 본관에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는 계엄 해제 저지를 위한 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이 있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네. 일단은
그 헬리콥터가 움직이는 소리가 계속 들렸고. 그럼 그게 국회 본관에서도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습니까? 네, 예. 그리고 그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그게 막 중계가 되고 있었고, 그 안에 있는 직원들 이런 분들이 뭐 군인이 들어와요, 뭐 체포조가 뭐 이런 시간 순서는 제가 뭐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런 얘기들을 소리치고 다니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게 됐죠. 예. 12월 4일 00시 32분경인데요. 이때는 피고인이 있던 국회 원내대표실 인근의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실 창문을 깨고 계엄군이 국회 본관으로 침입하거든요. 네. 증인도 이런 사실 알고 있으셨어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원내 당 대표실로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원내 정책위 의장실 깨고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국회 본관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다. 이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는데 그게 처음 들은 게 언제로 알고 계세요? 정확한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하여튼 그 새벽 때입니다. 그러니까 12시 하여튼 군인들이 들어오고 나서 그런 얘기들이 막 그 사람들이 외치고 다녔고 그다음에 방송에도 나오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시간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럼 00시 32분 거의 실시간으로 들으신 건 맞습니까? 당 그랬던 것 대표실 같아요. 그 정도예요. 네,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국민의힘 당 대표실 창문을 깨고 들어왔다고 들었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들은 게 아니고 예, 예. 나중에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날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왔는지 전혀 그건 모르고 그냥 들어왔다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거는 근데 우리 쪽에서는 들어가서 의원들이 들어가서 계속 빨리 개의를 해달라, 빨리 투표를 해달라, 왜 안 하냐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4번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135번 질문 드립니다. 12월 4일 00시 47분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개의됐는데 증인도 이런 사실 알고 있으시죠? 밖에서 문이 닫혀 있으니까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이제 시작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은 대충 뭐 감을 잡고 있었습니다. 국회 본회의가 개의할 00시 47분경에는 국민의힘 의원들 50명 정도가 당사에 모여 있었거든요. 이런 사실 알고 계셨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증거수만 1615번 USB 메모리 중 국회 본회의장 앞 CCTV 영상 캡처 화면입니다. 여기 보면 12월 4일 01시 00분 상황이거든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무렵에 신동욱 의원님은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로텐도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왼쪽이죠. 보이시죠? 네. 그리고 오른쪽에 증인이 이런 신동욱 의원님을 쳐다보고 계세요. 네.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저게 안에서 이제 표결이 진행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봐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저 문 뒤에 이제 바리케이드 같은 것들을 막아놨었고, 그다음에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군인들이 저 본관을 그 안으로 진입할까봐, 본회의장 앞으로 진입할까봐 저기서 인간 사슬 같은 것들을 지금 저기서 이렇게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이 증인이 신동욱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세요? 기억 잘 안 납니다. 나머지 질문 생략하고요. 140번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2024년 12월 4일 01시 01분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고 당시 재석하였던 190명의 국회의원 전원 찬성 표결을 통해 01시 03분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는데 맞습니까?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저는 모르지만 나중에 그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마친 이후에도 당시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은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거부하거나 2차 계엄을 선포할 우려가 있어서 본회의장을 나가지 않고 계속 대기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네. 증인도 이러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네, 그럼요. 그럼 이제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거부할 것이다. 2차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어요? 표결이 끝난 다음에 다시 그 휴게실로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변호사인 분들이 있잖아요. 율사인 그런 의원들 중에서 이거는 대통령이 제2계엄을 또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그다음에 대통령이 만약에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거 해제를 하지 않으면은 효력이 없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자리에서 대법원 판례 같은 걸 막 찾아보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제 기억에는 서범수 사무총장이 국회가 지금
문이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답니다라는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빨리 가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당시 그 피고인도 그 당직자에게 그 출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한 후 출입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고 국회로 출발했다라고 하는데 증인도 아는 내용입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저는 뭐 서범수 총장이 누구하고 통화했는지도 모르고 네. 그때 당시에 그 추경호 대표님이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정확한 코멘트를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게 사실관계에 맞을 겁니다. 네. 그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러나 뭐 자발적으로 신분증을 보여주면 들어간 건 아니었고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이 비켜섰고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한 명씩 그 철문을 통해서 들어갔고 나중에 신성범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은 한참 뒤에 왔잖아요. 네. 왔는데 뭐 담 넘어왔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 그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때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